안녕하세요. 히어로브 보청기 일산센터 유지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보청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청기에서 소리가 난다. 흔히들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청기는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증폭해서 안으로 소리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특별한 소리가 없으면 가만히 조용한 곳에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 훈련을 할 때도 계속 TV 소리를 듣던지 아니면 라디오를 틀어놓던지 계속 대화를 해서 외부로부터 소리가 들어와야지 재활 훈련이 됩니다 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따라서 보청기는 소리가 들어와야지 소리가 나는데, 보청기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한 곳에 있는데도 삐삐삐삐 낄 때마다 소리가 난다. 근데 끼기 전에 나는 소리는 당연한 소리거든요. 왜냐면 보청기는 계속 소리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쥐었을 때 소리가 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귀에 끼고 나서 식사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실 때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청기를 제작할 때는 기속형의 경우에는 귓볼을 떠서 제작을 하고요. 오픈형의 경우에도 그 앞에 들어가는 돔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귀 구멍의 면적에 맞게 저희가 착용을 시켜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소리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전문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 맞춰서 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보청기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속형의 경우에는 재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유소아의 경우에도 점점 자라면서 귀가 점점 커지거나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귀 안이 연하시기 때문에 귀 모양이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 모양이 커지거나 변형이 됨에 따라서 틈이 발생하는 거죠. 그 틈을 통해서 소리가 자꾸 새나오기 때문에 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속형을 하셨던 분들은 보청기 귓본을 다시 떠서 다시 겉에 있는 쉘 부분을 다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오픈형의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돔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웨이도 꺼지셨다 하시면 돔을 좀 더 큰 돔이나 두 개 있는 그런 더블 돔으로 교체를 하시면 피드백을 막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면 이 기속형을 먼저 보시면 이게 기속형인데요. 기속형 제일 작은 사이즈를 해서 그 안에 이렇게 넣었어요. 처음에는 보청기를 하고 나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로 소리 들어오는 것만 증폭이 돼야 되는데 피드백처럼 삑삑삑 소리가 나면 본인이 외부 소리랑 이 피드백이 섞여서 말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보청기를 이제 기속형 보청기를 귀에 끼고 나서 이 웨이도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쪽에 틈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쉘이라는 부분인데 이 딱딱한 이 웨이도 부분을 다시 귓본을 떠서 귀에 다시 맞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두 번째로 오픈형 보청기는 돔이라는 거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픈형 보청기는 이렇게 생겨서 귀에 걸고 귀 안쪽으로 넣는 그런 형태의 보청기인데요. 이 앞에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보청기에 앞쪽에 요 부분에 아무것도 없죠. 일반적으로 오픈형이라고 하니까 귀 안쪽을 꽉 막지 않고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런 형태의 돔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이 자꾸 발생을 하시면 이런 더블돔, 여기 2개짜리 더블돔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틈이 발생해서 자꾸 소리가 난다. 그럼 이렇게 날개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2개 벌어져 있죠? 날개처럼 되어 있는 튤립돔이라고 하고 혹은 세미돔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형 말고도 이렇게 클로즈드 돔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가 다 막혀 있죠.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클로즈 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웨이도가 이 정도 면적이시니까 이런 돔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냥 피드백 안 나게 잘 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출력이 셀수록 보청기는 피드백이 날 확률이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보청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도나 중도 난청의 경우에는 소리 증폭이 상대적으로 고도나 심도 난청에 비해서는 증폭을 많이 안 해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고심도 난청의 경우에 나는 좀 작고 안 보이는 걸 하고 싶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고도 난청군 분들도 작고 안 보이게 커버할 수 있는 보청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다만 출력이 너무 세서 조금만 약간의 틈만 발생하더라도 삑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 귓본을 넣어서 좀 더 빡빡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좀 사이즈를 뭐 조금 보이더라도 좀 큰 걸로 이제 보청기를 다시 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피드백이 발생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분은 보청기를 했을 때 그 겉에 거를 다시 만들어서 가능할 것 같다, 좀 더 한 단계 큰 보청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오픈형을 하신 경우에도 오픈형 보청기에 돔을 변경해도 되겠다. 아니면 정말 심한 고도의 난청분들이 오픈형을 해서 소리가 많이 난다 하시면 그 오픈형 보청기의 그 돔 부분도 귓본을 떠서 귓속형처럼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보청기를 끼셔야 되니까 그걸 좀 잘 상의하셔서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귓속형 보청기가 피드백이 발생할 때 아까 제가 쉘 리메이크, 겉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청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 조금씩 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이. 그런 경우에는 코팅이라는 걸로 보청기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코팅을 해서 그 현장에서 보청기가 사용하지 불편하게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희 센터도 코팅하는 기계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서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코팅하는 방법, 코팅하는 모습, 제가 직접 코팅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와 보청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오늘은 피드백, 귓속에서 보청기를 꼈을 때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서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